휴학하면 너 뭐 할 건데? 라는 질문, 휴학하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베스트 넘버 1이잖아요. 20대 때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런 방향의 원석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는데 라는 게 느껴졌다면 저는 성공적인 휴학 라이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안녕하세요. 나만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월루션입니다. 지금 휴학을 1년 했다가 이제 복학을 했고, 저는 이제 휴학의 가장 큰 목표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였어요. 결론적으로는 저는 제가 휴학을 한 1년이 정말 결코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고,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진심으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휴학 신청을 딱 때리고 진짜 다이어리에 내가 휴학을 어떻게 하면은 설계하면 좋을지를 이제 써내려간 그 5가지 팁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 팁은 과거 경험들 되짚어보며 방향 재점검하기인데요. 휴학의 개념을 이제 플러스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휴학하면 너 뭐 할 건데? 라는 질문, 휴학하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베스트 넘버 1이잖아요. 휴학이 결국은 쉴 휴자잖아요. 그래서 정말 휴학의 진정한 의미는 플러스가 아닌 멈춤이라고 생각을 해요. 진짜 저는 여태까지 이제 학기를 하면서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인턴을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었는데,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활동을 했을 때의 과정은 어땠는지, 그리고 감정,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다이어리에 우선 내가 했던 정말 모든 경험들을 일단 다 적어봤어요. 그리고 그 각각의 경험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좋아했지? 그리고 난 거기서 어떤 걸 별로 안 좋아했지? 그리고 난 어떤 거를 개선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이전 경험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하고 나니까 제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 이렇게 수시로 좀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방향성을 점검해줄 필요가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, 이 휴학 아니면은 사실 나를 여유롭게 이렇게 돌아볼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1번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생활과는 정반대의 1년 보내기인데요. 이제 뭐 1번 과정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나 뭐 더 배우고 싶은 것을 찾으신 분들은 그런 방향성으로 가셔도 좋지만, 만약에 못 찾으신 분들도 너무 괜찮아요. 오히려 행운이에요. 내가 여태까지 한 경험들보다 훨씬 더 재밌고 신나는 경험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거든요. 새로운 경험을 해야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. 내가 여태까지의 경험과 또 비슷한 1년을 보내버리면 비슷한 인사이트밖에 얻지 못할 거예요. 세 번째는 월별 버킷리스트 정하기, 그리고 포인트는 난이도별로 올라가기인데요. 저는 결국엔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아는 게 이 휴학 중에서 가장 이뤄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정말 오로지 기준은 내 흥미와 행복으로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쭉 적어봤어요. 좀 그 중에서 난이도가 쉬울 것 같은 거는 앞쪽에 이제 두고, 좀 난이도가 어려울 것 같은 건 뒤쪽에 둬서 이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한번 성취를 해보자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결국 이 10개 중에서 정말 3, 4가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행복했다라는 게 느껴졌다면 저는 성공적인 휴학 라이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30, 40 때가 진짜 뭘 할 때, 즉 뭐 돈을 벌 때라고 생각을 하고, 사실 20대 때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런 방향의 원석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는데, 발견을 하는 데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 10가지 중에서 무언가 하나라도 행복감을 느꼈다면은 충분히 내 원석이 될 수 있는 거고, 그게 뭐 엄청 생산적인 일이 아니어도 돼요. 뭐 30대 때 뭐 회사를 다니고 이제 일을 할 때 나는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거 아니에요. 그럴 때 나 이거 20대 때 해봤는데 엄청 행복했는데 라고 하면서 스트레스 풀 때도 사용할 수 있고, 저는 결국엔 이 20대 때 이 자기 개발이 아니라 이런 자기 발견을 하는데 좀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월별 좀 버킷리스트를 쭉 적어보고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취미 가지기, 그리고 멋져 보이면 따라하기인데요.
제가 이제 회사를 한 8개월 정도 다녔는데 진짜 가장 크게 느낀 게 취미생활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정말 최근에 이제 드럼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. 어떤 언니가 이제 드럼을 치는데 너무 멋있게 잘 치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냅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냅다 드럼 학원을 끊었어요.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잘 가고 재밌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늘 이제 취미 생활을 정말 가성비 여행인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여행할 때 좋은 이유가 뭔가 현실의 이런 걱정거리나 고민들이 싹 잊어지는, 도피되는 그런 느낌이 좋은 거잖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취미 생활을 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뭔가 이거를 할 때만큼은 여기에 이제 몰입이 돼서 내가 걱정을 확 잊어버려지는 느낌? 근데 저는 이런 취미를 새롭게 발굴할 시간이 지금 가장 이제 여유롭게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취미생활 갖기도 한번 넣어보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5번째는 경험을 컨텐츠화 시키기인데요.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막 수많은 경험들을 해도 기록하지 않으면 쉽게 휘발돼 버려요.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들을 이제 예쁘게 컨텐츠화를 시키면은 첫 번째, 나한테도 기록용이 되어서 좋고, 그리고 두 번째, 남들에게도 자기의 경험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고, 그리고 세 번째는 나중에 뭐 취준용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어요. 이제 요즘 이제 회사에서 SNS 활용을 이제 우대사항으로 적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내 이야기를 컨텐츠화 시키는 게 가장 쉽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좀 컨텐츠화 시켜보면은 나중에 나에게도 좋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이제 강연을 했던 거를 영상으로 올렸는데 이제 신기하게 진학사에서 문의가 온 거예요. 강연해보면 어떻겠냐.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게 누군가에게 막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올린 건 아닌데 충분히 남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되게 행복했던 경험이었어요. 여러분들은 사실 저보다도 더 열심히 사셨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을 듣고 힘을 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SNS에 기록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. 제가 휴학을 하고 가장 달라진 점은 멈추는 것에 대한 좀 막연한 두려움에 맞설 용기가 생겼어요. 저는 사실 멈추면 되게 큰일 나는 사람인 줄 알고 여태까지 막 무언가를 하는 것에만 되게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막상 멈추고 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. 진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더라고요. 그리고 오히려 멈추고 나서야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,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별로 안 좋아했는지,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어떤 것에 행복해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충분히 점검을 해볼 수 있어서 저는 이 휴학이 결코 후회되지 않는 1년이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결국은 그냥 나답게 급급해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천천히 하나씩 하기만 해도 성공한 휴학 라이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.